오늘 발표할 주제는 이터레이터, 제너레이터, 지연평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주제로 묶은 이유는 세 개의 개념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먼저 이터레이터, 제너레이터, 지연평가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가면 이터레이터는 내부에 순서가 있는 객체를 말하고 제너레이터는 그 이터레이터를 만드는 함수, 그리고 지원평가는 이 제너레이터를 활용한 것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대략적인 설명이라서 완전히 들어맞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윤곽을 이렇게 잡고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터레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터레이터를 들어가기 전에 이 이뉴어블이라는 속성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뉴어러블이란 기억을 하면 열거 가능한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객체가 갖고 있는 DNA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객체가 갖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열거 가능한 이뉴어러블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객체는 본인 내부에 있는 프로퍼티들을 열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터레이터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일단 폼은 3개를 들고 와봤습니다. 폼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문법 중에 하나인데 제일 위에 있는 예시는 인덱싱을 해가지고 숫자만큼 돌리는 자주 사용하는 포문이죠. 이제 비교해야 될 것은 그 아래에 있는 2개입니다. 하나는 for-in이고 하나는 for-off입니다. 주어진 대상에 대해서 그 내부에 있는 것들을 순회해가지고 반복하는 형태인데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for-in은 일단 조건이 그 대상이 아까 말했던 이뉴어블한 성질을 갖고 있어야 하고 그 이뉴어블한 대상에 대해서 키를 반복해서 수행합니다. 그 반면에 for of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이 이터러블 해야 하고 이터러블한 대상에 대해서 그 값을 순서대로 반복해서 순회합니다. 결국에는 for in과 for of에서 대상의 차이는 순서가 명시되어 있는지에 대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의 for in과 for of를 객체와 배열에 각각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에 2개는 이제 배열에 for in과 for of를 적용한 것이고 아래 2개는 객체에 for in과 for of를 적용한 상태입니다. 배열에 for인과 for를 적용하면은 배열의 위치, 인덱스 숫자인 0, 1, 2가 나오고 for of 경우에는 거기 들어있는 값 10, 20, 30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똑같이 오브젝트 적용해보면 키값인 ABC가 나오는 대신에 for of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가 not iterable이라는 에러가 뜹니다. 여기서 iterable이란 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터레이터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터레이터는 이터레이션 프로토콜을 만족하는 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터레이션 프로토콜이 나온 이유는 다양한 데이터 공급자, 예를 들면 배열이라든지 아니면 단순한 스트링 값이라든지 맵, 셋, 다양한 객체로 공급자로부터 결국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이 각각의 공급자마다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이 하나하나 다 정의를 해주거나 아니면 다 다른 방식이라면 매우 비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쓸 수 있는 효율적인 규칙이 필요했고 그 규칙을 정한 것이 바로 이터레이션 프로토콜입니다. 아무튼 이터레이션 프로토콜에는 2가지 프로토콜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터러블 프로토콜이고 하나는 이터레이터 프로토콜입니다. 이걸 좀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괄호로 좀 뜻을 풀어봤는데 이터러블 프로토콜은 순회 가능한 성질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이터레이터 프로토콜은 순회 기능이 있는 으로 좀 받아들이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2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터러블 프로토콜에 대한 정의는 symbol.iterator라는 메서드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메서드를 호출을 하면 이터레이터 객체를 반환하는 것을 이터러블 하다고 말합니다. 그 반면 이터레이터는 이터러블 한 객체에서 이터레이터가 생성됐을 때 그 내부에는 넥스트 메서드를 가지고 있고 그 넥스트를 호출했을 때 value와 done을 갖고 있는 그 키를 갖고 있는 형태의 결과를 반환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터러블 프로토콜이랑 이터레이터 프로토콜은 아래 두 개에 있는 각각의 것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터러블한 객체는 symbol.iterator가 있어서 이것을 수행하면 이터레이터가 생성이 되고 이터레이터 객체가 생성이 되고, 그 이터레이터 객체 안에 있는 넥스트를 쓰게 되면 그 이터레이터 객체 안에 있던 무언가 순회 가능한 요소를 하나씩 순회하면서 그 값과 거기에 대한 결과값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객체도 결국에는 본인 자신을 반환을 하기 때문에 결과값도 이터레이터 객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의 그 배열을 이터레이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 20, 30이 들어있는 배열 어레이가 있고, 이것은 이터러블 하기 때문에 내부에는 이 심볼점 이터레이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행을 시키면 이 이터에는 이터레이터 객체가 생성이 되겠죠. 근데 그 이터레이터 객체는 내부에 next라는 메서드를 갖고 있으니까 이것을 실행을 시키면 value와 done을 출력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next는 또 이것의 다음 값인 20이 나올 것이고,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done은 false를 반환합니다. 마찬가지로 30이 나오고 false. 근데 이제 값이 끝났으니까 value는 undefined 나오고, 이제 값이 없으니까 끝이 났다 해서 done은 true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아까 봤었던 어레이와 오브젝트를 다시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 이 not iterable이라는 이 의미는 결국에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이 객체는 enumerable이긴 한데 나열할 수 있는데 열거 가능한데 심볼점이터레이터가 없어서, 그러니까 심볼점이터레이터가 있는 게 이터러블한 객체인데 이게 없으니까 not iterable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터레이터가 없으니까 이 심볼점 이터레이터가 없으니까 이터레이터를 만들 수 없고, 그래서 이터레이터 객체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for of의 적용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어서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터란 간단히 말해서 코드 블록의 실행을 일시 정지했다가 필요한 시점에 재개할 수 있는 함수를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감이 잘 안 올 것 같아서 아까 방금 봤던 그 배열과 이터레이터의 동작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갖고 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터러블한 어레이를 가지고 이터레이터를 생성했을 때 그 내부에 있는 값을 내가 원할 때 넥스트를 실행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제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배열에서 적용을 시켰던 건데 이거를 함수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 페이지에서 봤던 그 내용이고, 이것을 함수로 적용을 시키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지금 여기 갖고 있는 콘솔 로그를 찍히는 부분이 결국에는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값과 false, 그리고 맨 마지막엔 undefined true까지 다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했을까를 좀 따지고 들어가기 전에 처음 보는 문법들이 있을 겁니다. 펑션 옆에는 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리턴이 아닌 yield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제너레이터에 대한 문법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하면, 제너레이터 함수는 지금 이렇게 표시된 게 제너레이터 함수입니다.
제너레이터 함수는 펑션 옆에 별표를 붙인 형태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너레이터 함수는 함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별이 붙여 있는 게 아니고 제너레이터 객체를 반환하는 제너레이터 함수입니다. 좀 말이 미묘해서 어렵긴 하겠지만 일단 들어보면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예를 들어 본인이 어디서 정지를 시킬 건지, 아까 일시정지 한다고 했죠. 일시정지 할 부분을 어디인지 끊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10, 20, 30으로 끊어져 있고, 그리고 이 제너레이터 함수를 실행을 시켰을 때 거기에 나오는 결과값을 제너이라는 변수에 넣는데, 이때 일반 함수와 다른 것이 이 제너레이터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가 실행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자체가 담기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반환된 이 자체를 제너레이터 객체라고 합니다. 아까 배열에서 봤을 때는 보면 이터레이터를 반환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제너레이터 객체를 가지고 넥스트를 찍었을 때 이 제너레이터 객체는 이터러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터레이터이기 때문에 넥스트 메스를 사용해서 밸류와 던을 리턴 시킬 수 있습니다. 즉 넥스트를 통해서 구간별로 끊어서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제너레이터의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코드를 지금 읽기에는 너무 정신없을 수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하면, 배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0부터 시작해서 이 배열에 하나씩 증가하면서 계속 넣습니다. while이 true 값이니까 계속 돌겠죠. 그럼 여기 1, 2, 3, 4, 5 계속 쭉 들어갈 겁니다. 이 제너레이터 함수를 실행시키면은 제너레이터 객체가 담기겠죠. 이 제너레이터 객체를 가지고 for op을 통해서 그 내부를 하나씩 돌렸을 때, 내부를 하나씩 돌린다는 얘기는 이 얘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 겁니다. 이 반복문이. 근데 얘가 무한정 도는 게 아니라 이 일들을 만날 때마다 끊기게 되니까 이 num에 들어가는 값은 0부터 1, 2, 3, 4 하나씩 들어가게 되겠죠. 지금 보여준 예제는 무한수열에 대해서, 지금 끝이 없는 무한수열에 대해서 배열이 하나씩 남고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너레이터를 사용해서 구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현이 가능하지, 만약에 이 부분이 일반 함수를 구현하게 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이 배열 자체를 만들지 못할 겁니다. 오버플로우가 되겠죠. 근데 제너레이터는 하나씩 끊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대로 이거를 출력을 할 수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잠깐 재밌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면, 제너레이터랑 프로마이즈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 어싱크 어웨이 효과가 일어납니다. 이거 말로 하면 복잡할 수 있으니까 그냥 바로 코드로 보겠습니다. 코드가 복잡해 보이는데 중요한 부분, 볼 부분만 좀 집어서 얘기하면, 어느 사이트에서 유저 아이디를 넘겨서 그 값을 den을 통해서 받아와가지고 제이슨 형태로 지금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작을 끊어서 기다리죠. 여기 넣고 끊어서 기다렸다 넣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제너레이터를 돌린 함수인데, 이건 내부 구현하는 건 직접 보여드리지 않고 이따 치고 이 제너레이터 함수로 생성된 제너레이터를 돌립니다. 그러면 이제 유저 아이디를 찾는 그런 정보를 받아오는 코드가 구현이 되겠죠. 이것을 어싱크 어웨이스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어웨이시 결국에는 비동기적으로 일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것을 넘기는 형태니까,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받아서 기다렸다가 넣고 기다렸다가 넣고 한 형태를 아까와 같이 똑같이 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는 비동기적으로도 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중간에 끊기는 부분 때문에 기다렸다가 내가 원하는 시점에 실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싱크 어웨이과 같은 형태로도 사용을 가능한 겁니다.
제너레이터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지연평가라는 효과 때문입니다. 지연평가는 간단히 말하면 결국 필요한 계산은 나중에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좀 워딩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지연되는 것은 결국엔 미루어서 딜레이, 레이지, 게으르게 한다는 것이고, 평가는 식을 해석해서 값으로 생성하거나 아니면 그 참조값을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해서 얘기하면 식별된 메모리 공간, 메모리상에 계산된 값을 또는 주소를 할당하는 과정을 최대한 미루는 행위입니다. 중요한 키워드가 미룬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면 아까 봤었던 그 무한수열에서 하나씩 꺼내가지고 콘솔로 찍는 아까 봤던 예시입니다. 설명을 다 지워버리고 이거를 아까 그 일반 함수로 하면은 불가능하다고 했었는데 그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함수의 경우 무한수열을 생성하는 함수를 실행해서 결국엔 실행을 해서 변수 넣는 게 평가에서 그 값을 넣는다는 얘기인데, 평가가 되어야 그 다음 단계 넘어가겠죠. 그래서 평가한다는 것은 이것을 실행시킨다는 거고, 근데 이것을 실행시키려면 평가를 하려면 다 모든 것을 실행하고 그것을 넘겨줘야 될 텐데, 이 부분 while문이 무한정 돌고 있기 때문에 다음 리턴 값을 반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이 부분을 지날 수 없죠. 왜냐면 num의 그 무한한 값을 0부터 쭉 무한대까지 넣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거니까. 이것을 다시 제너레이터의 관점, 지금으로 치면 지연 평가에 대해서 좀 더 관점을 가지고 이 코드를 바라보면, 제너레이터는 객체입니다. 지금 아까 강조했듯이 제너레이터 함수가 실행이 됐을 때 제너레이터 함수의 반환 값은 함수에 실행된 것이 아니라 제너레이터 객체를 반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리면서 쓸 수 있는 함수 정보를 갖고 있는 하나의 객체인 거죠. 이터러블한. 그래서 순회하면 작동할 것이라고 명시한 객체만 반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문을 통해서 순회할 때 진짜 필요할 때만 계산합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이게 제너레이터란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지연평가를 응용하겠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연평가는 필요할 때 필요한 것만 계산해서 효율적으로 쓰겠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연평가에 대한 예시는 되게 많아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게 메모리상으로도 꽤 절약이 되고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해서 좀 이터러블, 이터레이터, 그리고 제너레이터, 레이지 이볼루션이라고 해서 그 각각 개념을 한 번에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텐데 제가 이해한 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터러블은 순서대로 그 안에 내부를 돌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객체를 얘기를 하고, 그 잠재력을 가진 객체를 잠재력을 깨워서 순서대로 돌릴 수 있게 하는 객체를 이터레이터라고 합니다. 제너레이터 함수는 그 잠재력, 그러니까 순서대로 돌릴 수 있는 그 잠재력을 함수가 갖도록 하는 게 제너레이터 함수고, 그 제너레이터 함수가 생성한 것이 제너레이터 객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너레이터 객체처럼 순서대로 돌릴 걸 한 번에 안 하고 자기 필요할 때 끊어서 하는 것이 지연평가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터러블, 이터레이터, 제너레이터, 지연평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